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16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12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무진월, 개미 1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개수와 월령인 진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 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일반적으로 개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적어보면 개라고 하는 건 수, 즉 물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 이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양의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 같은 경우는 뭐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는 음수, 바다나 강이나 호수 같은 큰고 많은 양의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물 있잖아요. 옹달샘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할머니들께서 새벽에 첫 우물을 떠가지고 치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 치성 드릴 때 정화수 같은 개념, 작지만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을 개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쉽게 말하면 옹달샘이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맑고 시원하고 그렇지만 크지도 않은 그런 물.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있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을 말합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 예를 들어서 약간 이끼 같은 것이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약간 색깔이 맑지 못하고 약간 뭐 탁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먹을 수가 없죠. 외국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 같은 걸 잘못 먹어서 풍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 많이 걸린다 그래서 유니세프라든가 이렇게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어떤 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주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 개수를 이해할 때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실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맑고 깨끗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명용어로 이제 청징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개수의 생명 그래서 맑고 깨끗한 것이 핵심인 것이고요. 뭐 흙이 끼거나 이끼가 끼거나 해서 이렇게 물이 탁해지는 것은 굉장히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사시사철 겨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그래서 개수를 생수해야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산을 갔는데 산사회를 갔는데 옹달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산사회에 일어났을 때 그 옹달샘을 딱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맑고 시원하고 굉장히 청량하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유입이 되고 물이 흘러야지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물이 고여만 있지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오래지 않아 바로 썩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끼 끼게 되고 이제 물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은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 하게 되죠. 오행의 상생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 수를 생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금을 사주원국에서 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지하 1000m, 지하 2000m에서 안반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수, 이제 경금이라든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정인이냐 편인이냐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정인인 경금이 개수를 생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원래 이거는 음생음이라고 해서
경금보다는 원래 신금 같은 경우는 개수 같은 경우는 음금이 신금으로 생겨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서 뭐 개수는 신금이 생겨주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화가 왕할 때 같은 경우는 신금 같은 경우는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화음절에는 오히려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화는 경금 같은 경우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신금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해지만 위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금은 개수를 생하기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이 수를 생할 때 경금이 좋으냐 아니면 신금이 좋으냐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신금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음생음, 양생양이기 때문에 음으로서 음을 생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고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융통성 대신 이런 것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개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월이죠. 진월. 여기 처음 이제 명리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자월이다, 축월이다, 뭐 인월이다. 원래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것이 뭐 익숙하잖아요. 저도 명리학을 처음 배우기 전에는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알고 있었고 시도 1시, 2시, 3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리학을 처음 배우는데 하루가 12시간이라는 말을 딱 듣고 머릿속에 잠깐 어두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하루가 24시간이지 왜 12시냐고 혼자 고민했는데 자 자시, 축시, 인시, 묘시 하면 2시간씩 잡아먹잖아요. 그 서양에서 온 그런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지 12지지가 시가 된다는 것을 처음엔 진짜 그것도 모르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둥절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도 뭐 1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이런 개념에서 다시 자월, 축월, 임묘진월, 사오미월로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알파벳으로 1월, 2월 했을 때의 계절의 감각하고 이제 명리를 좀 배우시면은 약간 좀 아시겠지만은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하고 좀 받아들이는 어떤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이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거는 좀 그냥 알파벳 숫자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드라이한 어떤 그냥 월의 개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12지지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벌써 어떻게 돼요? 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벌써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는 얘기죠. 아, 봄이니까 따뜻하고 꽃이 피게 되고 인월은 초봄이고 뭐 묘월은 중춘이고 진월은 개춘이고 이런 개념. 그다음에 4, 5, 미월 되게 양력으로 4, 5, 6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4, 5, 6월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감각하고 4, 5,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 4, 5, 미월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먼저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사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월령 자체에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4, 5 미월하면 아 뜨겁다. 굉장히 막 40도, 50도 넘어가는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춥다. 영하 10도, 20도 막 내려가는 막 살이 에이는 듯한 그러한 동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의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차가웠던 것이 점점 양의 기운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지는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수로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웠던 것이 차츰 온도가 식어서 이제 동절로 가는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기온이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가 한번 오면 올 때마다 비가 한번 오면 기온이 한번 하강하고요. 비가 또 오게 되면 기온이 또 한번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온이 상승하지만은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놓고 보게 되면 자월에서 1양이 희생해서 축월의 2양, 인월의 3양, 묘월의 4양, 진월의 5양, 4월의
육양에서 양이 승해지니까 기온이 점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하지부터 이름이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에는 이음, 그 다음에 신월에는 삼음, 6월에는 사음, 술월에는 오음, 해월에는 어떻게 돼요? 육음이 시생을 하기 때문에 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가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음이 커지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봄, 가을은 그렇게 막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한 온기는 있지만은 봄의 기운은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온기에 약간 중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서늘한 숙살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음양으로 나누고 볼 때 목화는 양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음으로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것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을 더 가중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양을 더 가중시켜 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진이라고, 올해가 진월이잖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금국을 이룰 수도 있어요. 진유합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이 중성이지만 어떻게 돼요? 쪽으로 많이 끼우게 되는 것이고요. 술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옷을 화국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가 중성이지만은 양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잘 봐야지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지 약간 슬쩍 보면은 약간 박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또 토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이 어느 순간에는 양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은 진술축미를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4개월은 뭐냐면 진술축미월을 4개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절의 끝이란 얘기죠. 그래서 진월은 봄의 끝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어떻게 돼요? 여름의 끝인 것이고, 축월은 겨울의 끝인 것이고, 술월은 가을의 끝인 것이죠. 그래서 4계절의 끝 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축월하고 축월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진월 들어와 있으니까. 자, 진월 같은 경우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상반월, 그 다음에 하반월. 상반월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24절기가 청명과 곡우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상반월은 청명 후 10일 까지를 상반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청명 후 고우 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는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월은 어떻게 돼요? 고구부터 이제 입하 전까지 를 하반월로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러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청명 후 10일 이후, 그러니까 11일부터 입하 전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장간이 을목과 개수가 사령하잖아요. 그래서 수하고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수목이 세력을 잡고 있게 되고, 상반월에는 토가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반월로 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사령하죠. 무토가 사령. 여기서 사령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말 있죠. 군대에서 사령관이라는 말 있죠. 사령관. 어떠한 군대 내부, 어떤 조직을 통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우두머리를 사령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토가 사령한다, 을목이 사령한다, 개수가 사령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9일, 개수라고 하는 것이 3일,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18일씩 관장하를, 그 관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사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한다는 말을 저도 처음에는 뭐 사령이 무슨 뜻이야 이게 처음 이게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우리가 의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의학 용어 열심히 얘기하면 저게 뭔 말인가 하잖아요. 그죠? 명리라고 하는 학문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 전문 어떤 학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될 수 있으면은 용어를 써주는 것이 우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렵다고 해서 절대 용어를 쓰지 않고 뭐 편하게 물은 그냥 수는 물로 목은 나무로 화는 뭐 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학문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학문처럼 대접을 하고 그다음 배우는 사람도 뭐 대수롭지 않은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면 사람의 명을 볼 수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학문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중요하죠. 옛날 같았으면 옛날 조선족 이전 세대는 어떻게 돼요? 집안의 어떤 대소사랑 다 이런 거 사주 명식 어떤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대소사 날짜도 잡고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과학 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약간 천시 내지는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배우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학문으로서 대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굳이 배우는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 학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배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이 제가 이게 날짜를 세어봤는데 청명 후 11일째 되는 것 같아요. 11일. 그러면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하반월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죠? 뭐 고구 전까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상반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청명 후 10일까지 상반월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청명 후 11일이니까 10일이 지나서 이것도 하루 차이라고 이렇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무토가 사령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에 태어난 것과 하반월에 태어난 것이 같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개수가 상반월에 태어난 것과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용신추용하는 순서가 달라지고요. 사주 국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보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되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개수가 사령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목이 있다 하더라도 토를 제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가 직계 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진중 개수에 이 개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이 이렇게 약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먼저 그 다음에 병화를 얻어서 약간 따뜻해지게 되면 이때는 금으로서 생수하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상반월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사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는 이때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토가 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은 약해지고요. 관성이 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약 관왕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육친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수 입장에서 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니까 개수 입장에서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육친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개수의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해야 하는데 토를 보게 되면 그것이 비단 정관인 무토를 보든
칠살평간이 기토를 부든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수가 왕했을 때는 기토 정도는 쓸 수가 있을지언정 개수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토를 쓰는 경우는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토 정관을 보게 되면 이건 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토 같은 경우 일간이 왕하면 그냥 그 어느 정도 왕한 일간을 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는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무토는 이건 왕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왕토. 그러면 개수가 매몰됩니다. 자, 산사에 높이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집채만한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톡 건들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면 그 옹달샘이 흔적조차 없이 매몰되는 거죠. 개수가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은 토가 일간인 개수를 파극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진월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금을 부와 관인상생은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월이라인데 타지지로 무기토가 더 이상 없으면은 그냥 경금 내지는 신금 같은 게 있고 뭐 간목 하나 정도 있으면 토가 이렇게 개수 일간을 매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는데 만약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 인 기토가 됐건 정관인 무토가 됐건 이건 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매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이라 하면 병화와 신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금을 먼저 보는 것이 사주를 중화함에 있어서 관인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격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는데 토가 왕한 하반월이다라고 하면 물론 지지로 자수 해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수와 진월 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3주를 보고 그 다음에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어난 명식은 개수가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수가 해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수 진월에 태어나서 그것도 하반월에 태어나서 관성이 왕할 때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 연지 있는 해수는 겁재로서 난 때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신해주는 그러한 신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토가 다 투출되어 있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토. 그래서 오늘 개미 일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사주 국세가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하반월인 진월에 태어나서 무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에서 미토까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원래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으나 칠살 기토도 투출되어 있고요. 일지에서도 또 칠살 미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다 싶어서 살중신경이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명식 그래서 살중신경한 명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기토 칠살도 있고 정관도 있으니까 관살혼잡으로 보면 안 됩니까? 자, 관살혼잡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그 관살이 있어서 관살의 영향을 일간이 다 받는 것을 뜻하는 건데 비록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진해도 뭐 살짝 통근을 하겠지만 해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기토
뼈가 미진에 통근돼서 청원에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이 너무 태중한 거예요. 일간이 그에 비해서 약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관살 혼잡을 불론합니다. 자, 관살 혼잡을 불론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중신경 했을 때 관살혼잡을 불론합니다. 이거는 살중신경이라 관성이 좋은 것이고 칠살이 나쁜 것이다, 이런 걸 놓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살중신경을 불론합니다. 그다음에 모왕자세한 경우에도 살중신경을 논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왕자세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인성이 너무 왕하고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관살이 있어봤자 어차피 인성이 많기 때문에 관살의 기운을 인성이 다 설해서 일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때 무기토로 무기토가 아니라 관살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성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금이나 신금이, 특히 경금이 해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관살 혼잡을 희한다 그랬어요. 자, 관살 혼잡을 불론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관살 혼잡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관살혼잡을 불론하는 경우는 이건 굳이 관과 살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구분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살혼잡을 불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 돼야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건 더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살태과해도 관살혼잡을 불론해요. 제살태과의 개념은 살이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그 살을 제하는 것이 너무 태중할 때 제살태과라고 그래. 제살태과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관살을 내가 오히려 써야 되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오히려 관살을 내가 생주해서 내가 관살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성이든 칠살이든 정관이든 칠살이든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거를 정관 칠살 이걸 나눠서 정관을 좋고 칠살은 나쁘다, 이걸 구별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몇 가지, 두세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10가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관살혼잡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명식은 이거는 관살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정관도 일간을 괴롭히는 건 똑같고요. 칠살도 일간을 괴롭히고 파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됐건 칠살이 됐건 개수가 청징해야 되는데 나를 탁하게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살중신경으로 노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이거를 관살혼잡을 구분해서 이건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관살혼잡을 이렇게 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 생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가 달라지겠죠. 자, 이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면은 일단은 토를 제할 수는 없어요. 뭐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하려고 쓰긴 써야 되겠죠. 근데 미중의 을목이라든가 진중에 있는 을목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목은 무토인 이 왕토들을 다 제할 공력은 없죠. 부득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간에 드러나 있는 무기토를 제하기는 많이 힘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제 임목 같으면, 인중에 있는 간목 같으면 공력이 좀 더 클 것인데 해중에 있는 간목은 물속에 잠겨져 있는 목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힘들겠죠. 물론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인목 같은 거 오게 되면 인해한목 하게 되죠. 인해한목. 그러면 목의 세력이 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록 지지에서 하분한다 하더라도 마치 천간에 투출한 것과 같은 그런 공력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만으로는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시지자수와 시간에 있는 겁재의 어떤 방신함은 봤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죠? 이 무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방비할 능력이 좀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봐야 되게 선생님 요 자수하고 진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수가 왕한 걸로 놓고 봐서 무토로 임수를 제하는 걸로 볼 수 없을까요? 그것도 일단 이론 구성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뭐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수 밑에 신금을 올 수 없겠지만 이 신이었다면 이때는 합을 할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미토가 중간에 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잠이 원진으로 걸리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걸 잘 보진 않지만 얘가 진하고 합하러 가기 전에 미토에 걸려서 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것까지 자진이 합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놓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저기 중간에 땅이 있고요. 이쪽 저수지하고 저쪽 저수지하고 거리가 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합쳐서 하나의 저수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미토 때문에 자진 합하는 것은 반합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인목이 있고요. 그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간목은 상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둔 간목에 투출해서 이거는 이제 해중의 간목이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인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잘 보시면 비록 토가 왕하지만 간목도 한번 봐보세요. 물론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뭐 월령에 약간이라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이 미에 통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는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근할 수 있겠고요. 월령에도 미근이나마 통근할 수가 있죠. 이건 방합의 끝자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중에도 간목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엔 당연히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개수도 뿌리가 전혀 없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관을 이용해서 요 관사를 제할 수가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토에 중점을 두게 되면 상관 재살이 될 것이고요. 이게 되면 상관 경관이 될 것인데 여기서 상관 경관을 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 관사론잡도 논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상관으로서 관사를 제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관 제살로 통칭해서 상관 제살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큰 틀에서는 더 맞는 거고요. 요거 글자만 놓고 봐서 이거 상관 경관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식이 만약 해수가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 기미라든가 뭐 다른 뭐 기묘라든가 기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건 재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진중에 살짝이라도 통근한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제사를 할 때는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제살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돼요?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다라고 하면 이건 제살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묘시가 되면은 이거는 모양으로는 어떻게 돼요? 개수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식신이죠. 그 다음에 지지로 묘미합도 되고요. 이건 뭐 해묘미까지도 뭐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왕토를 제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식신 제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모양은 제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목으로서 는 무토 왕토를 제할 수 있지만 이 을목 가지고는 왕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주는 이제 이렇게 되면 목국을 형성하죠.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력이 전혀 없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간목이 있는 것으로서 소토하는 거에 비하면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굉장히 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갑인시가 오히려 토를 제하는 공력이 더 크고요. 식신제살이 되면
왕토를 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돼요? 제하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성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갑인시인 사람하고 을묘시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과는 갑인시가 된 사람이 성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토를 제할 수 있는 성과는. 그러니까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갑인시에 태어난 사람이 을묘시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월등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살 토를 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그죠? 그렇게 그냥 목으로서 다 제한다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한 번에 다 보죠.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병진정상 무호기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써놓을게요. 병진시가 됐거나 정사무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많아서 그가 살중신경이 되는데 병진시가 되면 이 화는 어떻게 돼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무토는 다시 진의 통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토가 다시 왕해지겠고, 정사시가 돼도 어떻게 돼요? 이 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무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토가 양인 오를 또 보게 되죠. 진의 통근하고 미의 통근하고 또 이 토는 오에도 통근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토가 도출하면 이거는 웬만해서는 종격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종격을 짓더라도 이건 파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수가 뚜렷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종격, 즉 이건 종제격이 되겠죠. 종제격. 그래서 종제격으로 놓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내 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 어떻게 종제격이 아니죠. 종살격이죠. 이런 제가 저번에도 기토가 임수를 제가 다른 걸로 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개수가 진에서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도 투출했죠. 이건 종제격이 아니라 종살격으로 놓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종살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은 종살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령 자체에도 물론 하반월이긴 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미중에도 을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더라도, 종살이 되더라도 격이 파한다, 좋은 격국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미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또 토가 왕해지는 거니까. 자, 다음으로 경신시를 놓고 보게 되면 살중신경에서 인성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왕한데 인성을 보니까 왕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의 인성을 보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상생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용신은 당연히 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춘하치동을 막론하고 사지사철을 막론하고 금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는 똑같은 살인상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경신, 양금이 좋으냐, 음금이 신유금이 좋으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가 왕할 때는 양금인 것이 좋고요. 이와 같이 토가 왕할 때도 오히려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토에 또 매금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가 이제 미묘한 큰 차이는 이제 뭐 임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서 이제 검증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월 16일 화요일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보지 않았던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가슴 아픈 날이죠. 오주기가 되죠. 4월 16일 세월호가 참사를 당한 그런 날입니다. 아직 이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그죠? 고등학생들이 300명 넘게 304명 정도 되죠.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상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참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좀 국민으로서, 또 한 시대에 한 세대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 또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